대만은 왜 한국을 싫어할까요? 우리는 대만의 지진 같은 사건 사고 아니면 정치나 경제 문화에 그리 관심이 없는데 대만은 왜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험함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처음엔 왜 저러지 하는 반응이었지만 점점 도 넘은 혐한에 짜증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혐한 수준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죠. 중국 공산당에 져서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지배계층이 되어서 자본을 쌓고 대만에 살던 사람들을 탄압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친중으로 바뀌죠. 국민당이 40년 계엄령에 탄압받던 대부분의 대만인은 민주주의를 외치며 독립을 외칩니다. 일본보다 더한 탄압에 일본을 그리워하게 되죠. 대다수의 탄압받던 대만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대만 원주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본성인, 외성인으로 나누고 본성인이 원주민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본성인도 과거에 바다 건너 육지에서 넘어온 중국 남부의 한족입니다. 실제 원주민은 인구의 2에서 3% 정도의 고산족으로 아주 소수만 남아 있습니다. 대충 과거 역사를 보면 먼저 원주민이 조그만 국가를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와서 싸우고 네덜란드가 점령합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명의관인 정성공이 청나라를 피해서 대만으로 피신해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20년 후 청에 다시 정복당하는 역사가 전부입니다. 청일전쟁 때 대만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1895년부터 일제 식민지가 됩니다. 50년 넘게 일본 식민지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는 경복궁 안에 세웠던 조선 총독부 청사를 허물었지만 대만은 지금도 일본이 지은 대만 총독부 청사를 중화민국 총통부로 쓰고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나 중화민국 입장에서는 대만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로 보여서 더욱 가혹하게 통치를 합니다. 해방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을 외성인이라고 부르고 외성인들은 중화민국 군대와 같이 와서 본성인을 일본보다 더 착취합니다. 개가 가자 돼지가 왔다. 일본이 가자 국민당에 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본성인을 착취합니다. 1947년에 외성인들이 본성인들을 2만 명 이상을 학살합니다. 이 사건을 228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으로 대만 내부의 갈등이 현대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사건 이후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전국적으로 유혈 진압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성인과 외성군인들이 말이 안 통했다는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본성인들이 외성인에게 저항운동을 하면서 일본 감히 가요를 부르고 일본어로 방송을 해서 국민당과 외성인이 더 자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에 패한 중화민국이 1949년에 대만으로 피신합니다. 다들 아시는 장제스 정권이 1949년에 대만에 어수선한 사회 상황에 공산당과 여러 가지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해서 1987년에 해제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1992년까지 계엄령이었던 곳도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대만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민당 일당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정권보다 더 심한 40년을 계엄령 아래 살아온 것입니다. 일본 지배 50년 그보다 더 착취한 국민당 계엄령 40년. 이런 이유로 대만에 친일파가 많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만도 1988년에 본성인이 처음 총통이 되어서 정치개혁이 이루어집니다. 1996년에 처음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국민당이 이깁니다. 2000년에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야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천수입인이라고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에 의해 집산이 이루어집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은 장기 집권의 국민당과 심진 민진당의 두 정당의 세력이 강합니다.
하지만 두 정당 다 내부에 본성인과 외성인이 섞여 있어 갈등이 있고 중국과 교역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느냐 아니면 중국과 관계를 끊고 독립해야 하느냐 하는 갈등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두 당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반대 정당으로 가서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선거를 돕기도 합니다. 소수의 외성인이 국민당에서 반중을 외치면서 장기 집권했고 40년의 계엄령이 끝나고 다수의 본성인이 민주화 과정에서 다수가 뭉치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인의 지지를 받은 민진당이 선거에 이겨서 2000년에 정권 교체를 합니다. 정권을 빼앗긴 국민당은 반중을 버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친중으로 바뀝니다. 반중과 독립, 본성인 정당을 외치며 정권 교체를 한 민진당은 집권 이후 부패와 경제 하락으로 고생을 합니다. 2008년 국민당이 집권하지만 이후 2016년에 민진당이 다시 집권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성 총통입니다. 대만의 정치가 복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섞여 있어서입니다.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과 친중 반중의 갈등입니다. 본성인과 외성인의 갈등은 228 사건과 계엄령 40년 시대의 오랜 갈등으로 아주 복잡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계급 갈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중 반중 이 문제는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친중 정권은 중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역과 투자를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지만 과거에는 중국을 경계하고 공산당의 실어요를 외치면서 대만 내부에서 엄청난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중 정권은 중국이 대만 독립파가 당선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해서 천수이변에게 대만인들이 표를 몰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에 대만이 우리나라에 따라 잡힙니다. 그래서 2008년 다시 국민당이 집권합니다. 대만의 험한은 여러 곳에서 1992년 대만과의 국교 단교 때부터라고 봅니다. 이미 1972년에 일본이,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했습니다. 1992년에는 태평양의 섬나라와 아프리카 일부 나라 빼고는 덩치가 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교가 더욱더 많은 감정을 만들었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1988년 올림픽 때부터 우리나라를 대만 방송에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대만 여자 태권도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대만에서는 우리나라 국기를 태우면서 엄청난 반한 혐한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분도 지금은 중국에서 코치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대한민국을 그렇게 욕하면서 대만이 올림픽에서 최초로 딴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온 겁니다. 2010년 이를 이야기하는 건 이 시기 전후로 해서 대만에도 본성인 외성인보다는 계급 갈등이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부의 갈등을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중국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적대하면 돈도 못 벌고 중국 가기도 껄끄러운 겁니다. 결국 울분의 방향은 자기보다 못 살았지만 지금은 잘 살고 자기들은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더욱 잘 나가는 모습을 시기한다고 할까요? 경제 구조도 우리나라와 비슷해서 거의 같은 산업 구조로 경쟁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좋았지만 2004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대만을 넘어선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동계올림픽 등 수많은 국제 행사를 했지만 대만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가 그런 국제적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엄청난 혐한과 우리나라 국기 대신에 개를 그려 넣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만 선거에서 한국 관련 광고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4년에도 대만의 집권당인 국민당이 야당인 민진당을 비난하며 찍은 광고에 한 여자가 한복을 입고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민진당이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입법을 저지할 동안 한국은 중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대만보다 훨씬 앞서 나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대만의 2020년 총통선거 광고도 있습니다. 전 폭스콘 회장 고 타이밍의 선거 광고에선 한국과 대만의 경제를 비교하며 과거처럼 대만은 한국을 반드시 넘을 수 있다며 광고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한국이라고 한자로 한국이라는 이름이라서 한국을 넣어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이겨야 한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단지 알 수 있는 건 일본과 같은 혐한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는 딱히 그들에게 관심 없지만 그들은 왜 우리나라는 혐한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싫어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대만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는 저런 열정을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거나 욕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되는 방향으로 열정을 사용했으면 합니다.